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마지막입니다. 이제 농지법이 남아 있습니다. 농지법은 아직까지 기본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그래서 곧 농지법 7월 말쯤 돼서 강의가 시작할 거니까 끝나고 나서 농지법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마지막 보면서 중간에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긴 여정이 됐는데 아무쪼록 한 번 듣고 많은 자료는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활용을 하시고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숨나무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를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숨나무공법 보실 때는 숨나무공법을 가지고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주택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30분, 40분짜리 우리가 전체 영상을 압축한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들으신다 그러면 효과가 아마 2배, 3배가 날 겁니다. 막연하게 들었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기억되고 시험장에서 우리가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축부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면적 청수의 계산인데요. 이거는 시험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출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외되는 부분. 건축 면적 제외, 바닥 면적 제외, 대지 면적 제외, 높이 청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시험에서 거의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외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하죠. 근데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부분의 건축선하고 가각 전제한 부분은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만다? 예,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에 도시공계에 쓰이는 도로나 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못 짓죠? 역시 뭐 된다? 제외됩니다. 근데 소유너비가 미달이 아니고 이상이 돼요. 그죠? 근데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대지 면적에 뭐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예, 포함합니다.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도시에서 4m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을 해주면 지정한 곳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선으로 잘려나가는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은 외벽입니다.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니다. 근데 건물의 처마, 차양, 발코니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메다? 1m. 한옥과 자동차 충전시설은 2m입니다. 축사는 3m입니다. 전통사찰은 4m 이상이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 끝에서부터, 그죠? 수평거리를 원칙은 몇 m 들어가줘야 돼요? 안으로 1m. 한옥과 자동차 충전시설은 2m. 축사는 3m. 사찰은 4m를 안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건축면적 제외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다? 1m 이하는 건축면적 계산할 때 안 집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짜리 옥외 피난계단도 건축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있거든요. 이 통로 부분은 건축면적 계산할 때만 한다? 제외된다. 건축면적 제외는요, 건폐율 계산할 때 포함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로 되는 경사로, 그 다음에 지하층 출입구 상부,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전부 건축면적 계산할 때 많은 부분이 다 제외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한번 가볼까요? 시험은 여러분 바닥 면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요, 연면적에서 제외되고요. 연면적이 제외된다는 것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 1, 2, 3, 4층이죠.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벽이나 기둥이나 구획의 나눔이죠. 구획의 나눔이에요. 이 없는 건물입니다. 벽이나 기둥이나 나눔이 없는 건물이 있죠. 그죠? 그게 주유소 건물이에요. 주유소. 그럴 때는 지붕 끝에서부터 얼마?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토양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붕이죠. 그죠? 여기 보면 자, 지붕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죠? 여기 대지죠.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는 대지 면적이니까 그죠? 이때는 지붕 끝에서 몇 메다? 1m씩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 면적이 건축 바닥 면적이 된다. 1m씩 공제해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시험 면적이 집중되는데 자, 주택의 발코니, 노대, 기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얼마까지 공제해 줍니까? 1.5를 꼬방값을 뺀 나머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니까 얼마까지는 빼준다. 1.5m까지는 빼줍니다. 공제해 주죠. 필로티 유사 구조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전용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주택이 있네요. 이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한다?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제외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요. 필로티 수험생 중에서 필로티가 전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필로티가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것은요. 첫 번째,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용도로 쓰이는 경우.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용도로 쓰이는 경우 1번. 두 번째,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 필로티가. 세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요 세 가지만 제외 됩니다. 그러니까 필로티가 업무시설에 만약에 어떤 큰 빌딩 하니까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죠. 업무시설에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세 군데만 제외돼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통행용도, 그 다음에 주차장용도. 그 다음에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자, 요 다락이죠. 다락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나왔죠. 다락은 층고가 몇 메다까지? 1.5m까지면 바닥 면적에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근데 경사지붕이죠. 뾰족 지붕이 있죠. 이럴 때는 몇 메다? 1.8m까지는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옥상, 옥외, 지하에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서만 한다 제외합니다. 옥상, 옥외, 지하, 옥내, 건물 안에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는 바닥 면적에만 한다 포함을 합니다. 어디에 써야 돼요? 옥상, 옥, 건물 옥자로 쓰죠. 그죠? 옥, 상, 옥외, 지, 하에 있을 때만 볼게요. 옥 내에 있으면요. 안에 있으면 포함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상층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서만 한다 제외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다중이업소 비상구역이라는 비상계단 있죠. 아까 건축 면적에서는 2m를 공제했잖아요. 그죠? 바닥 면적에서는 얼마? 1.5m까지를 우리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15년 이상이 돼서 건물을 뭐 할 때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열 손실을 막고 미관 향상을 위해서 그죠? 외벽 마감 재료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마감재 요거는 바닥 면적 구할 때만 한다 제외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인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4개를 뺍니다. 첫 번째, 지하층은 빠지죠.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에서 부속 용도로 쓰이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또 용적률 계산할 때는 뺍니다. 지상에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 아래에 있는 피난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있는 뭐요? 대피공간. 이 4개는 용적률 계산할 때만 한다. 용적률에서만 제외합니다. 용적률 연면적에서만 한다.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층수로 갈까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메다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는데 요거 조심할 게 있어요. 건물은 4m마다 한 개의 층이 아닙니다. 층의 구분이 뭐 할 때만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일 때만. 명확하면 3m 관계층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하면 5m 관계층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하면 8m 관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메다? 4m죠.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더 달리하면 그중 가장 높은 층수죠. 높은 층수가 그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니까 5층인데 뒤에서 보니까 6층이죠. 그럼 6층 건물이에요. 자, 층수의 배제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옥탑, 유사, 건물의 옥상 있죠, 옥상. 옥상 부분의 수평 토양 면적이 당해 건물 무슨 면적?
건축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아닙니다. 연면적 아닙니다. 8분의 1 이하일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됩니다. 층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독립한 층이 아니죠. 높이 계산할 때도 당연히 포함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이 돼요. 즉, 그게 12m인데 12m 이상일 때는 넘는 부분만 또 높이에 포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이죠. 아까 했죠?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높이가 나오네요. 높이. 자,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 간다? 상단. 상단은 여러분 어디를 말하냐면 옥상 바닥을 말합니다. 다만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있죠.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 구역에 따른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높이를 재겠죠. 이럴 때는 필로티 청구는 뭐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높이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높이를 산정하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1. 옥탑의 높이. 아까 옥탑 여러분 기억나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죠? 자,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물 똑같죠? 건축 면적의 얼마?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 포함, 층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히 높이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 넘으면 12m를 넘죠. 그러면 뭐만? 넘는 부분만. 그게 13m죠. 그럼 넘는 게, 12m 넘는 게 얼마예요? 1m. 15m죠. 12m 넘는 것만이니까 3m 넘잖아요. 그죠? 넘는 부분에 한해서 높이에만 다 산입을 해 줍니다. 높이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 옥상 돌출부, 뭐 이런 것들은 난간벽, 이런 것들은 건물의 높이 계산할 때 포함을 당연히 안 시키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를 잽니다.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 여기서 말하는 당해 층은 지하가 있는 층입니다. 지하가 속해 있는 층의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표면으로부터 2분의 1이 묻히면 돼요. 땅에. 그러면 그게 뭐다? 지하층이 되고요. 지하층이 되면 층수 계산할 때 뭐한다? 제외하겠죠. 그리고 연면적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 포함됩니다. 근데 좀 전에 봤던 바와 같이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뭐한다? 예, 제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까지 봤습니다. 문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80, 90을 하는 건 아닙니다. 80, 90이 아니고 제 지금 기준으로 볼 때 한 60점 정도까지를 무난하게 받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된 내용이거든요. 여기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내용을 숙지를 하게 되면 한 80점까지는 무난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80점 정도로 설정하고 범위를 넓혀서 공부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먼저 과락을 면할 정도의 기본을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 합격 점수 60점까지 공부를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도 잘 되고 욕심도 나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은 부분을 들어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풀하면 제가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축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칭찬,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그죠? 이런 것들, 또 다른 주위에 계신 분들 소개, 이런 것들이 강의를 찍는데 상당히 도움되니까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고, 농지법 수업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뵙기로 하고, 여러분 코로나 최근 들어서 급격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수험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